안녕하세요. 저희는 통일로 가는 역사에 관련된 영상들을 제작하는 유니슬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남북관계의 역사 3편, 남북한 정부 수립 과정 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 시간에 말했듯 남북한은 분단되어 각자의 정부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남한에는 자유민주주의 정권, 북한에는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죠. 우선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과정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란 이름은 일제강점기 당시 상하이에 위치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상하이 임시정부는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고, 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정통성을 설명해주는 요소였습니다. 미군 정기에 접어들고 점점 한반도 전체를 통일하는 정권의 설립이 불가능해지면서 국내의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은 남한만이라도 민주정을 설립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을 수가 없던 당시 미군정과 건국 세력들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 남한만의 정권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1948년 7월 17일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재헌국회가 헌법을 선포했으며, 이어 1948년 8월 15일 재헌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취임했습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을 지낸 독립운동가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해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미군정과 잘 맞아떨어졌고, 이 점이 이승만을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1948년 7월 20일 이승만은 재헌국회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의 주요 정책으로는 강력한 반공정책, 미국과의 동맹 강화, 농지개혁 등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김일성의 사회주의 정권에 대항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이번엔 북한의 정부 수립 과정을 보겠습니다. 북한 정부 수립 과정은 소련의 영향력 아래 진행되었으며,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소련군은 1945년 8월 북한 지역에 진주하여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을 지원했습니다.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설립되어 토지개혁과 주요 산업 국유화를 추진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공식 수립되었고, 김일성이 수상으로 선출되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한반도에 두 개의 분단 정부가 수립되게 되었고, 남북 분단이 공식화되고 말았습니다. 김일성 외에도 박헌영 등 수많은 공산당의 거두가 있었지만, 김일성은 스탈린의 지원을 뒤에 업고 북한 정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1946년 북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선출되며 정치적 입지를 다졌고, 점차 반대파를 제거하며 중앙집권적 체제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949년 6월 북조선노동당과 남조선노동당이 통합되어 조선노동당이 창설되었고, 김일성은 당의 실질적 지도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주체 사상을 발전시키며 북한의 고유한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했고, 개인 숭배를 통해 절대적인 권력을 확립했습니다. 남북한 정부 수립은 한반도 분단을 공식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9월 9일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됨으로써 단일 민족 국가였던 한반도의 이념과 체제가 다른 두 개의 국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는 일제강점기 이후 독립국가 건설을 염원했던 한민족의 열망과는 달리 외세의 개입과 내부 갈등으로 인해 분단이 고착화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남북한 정부 수립은 세계적 냉전 구도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한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각각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는 냉전의 최전선이 되었고, 이념 대립의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 내 긴장을 고조시켰고, 결국 1950년 한국전쟁 발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립된 남북한의 정치 체제는 서로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남한은 민주주의, 북한은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게 되며, 남한은 시장 경제 체제를 택한 후 대통령 중심제를 확립했지만, 북한은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 후 사회주의적 정치 체제를 도입해 김일성 중심의 독재 체제를 세웠고, 스탈린주의의 영향을 짙게 받은 주체 사상을 북한 전역에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경제 체제의 차이도 드러나는데요. 남한의 자유주의적 시장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메커니즘의 구동을 위한 기반의 확립을 위한 투자가 선행될 수밖에 없었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가 빛을 발해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반면 북한의 공산주의적 시장 정책은 모든 산업을 국유화하고 중앙집권적으로 정부가 투자에 단기적으로는 훨씬 뛰어난 발전을 보였지만, 장기적으로 생산 동력이 하락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남북한의 정치 체제 수립의 역사는 앞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필히 선행되어 마땅한 공부로 각 측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국가로서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공부한 시간이었습니다. 각자 남한의 발전 과정과 북한의 발전 과정 둘 중 어떠한 것이 국가의 비전을 논하기에 적합했는지에 대해 토론하며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 나는 북한의 체제가 옳았다고 생각해. 아무리 장기적으로는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곤 해도 당시에 이는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었고, 세계가 사회주의 중심의 동구권과 자유주의 중심의 서구권이 격돌하는 냉전의 서막에서 함부로 기존 사회주의가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보다는 이미 당시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던 사회주의적 경제 발전 모델을 따라하는 것이 안전했을 거야. 그 당시 북한은 사회주의 정권이 내릴 수 있었던 최고의 발전 모델을 택한 것이라고 생각해. 나는 남한의 체제가 옳았다고 생각해. 단기적으로는 완전 경쟁 체제의 확립을 위한 기업들의 육성과 전반적인 사회 풍토를 건설해야 했을 테니 발전 속도가 느렸을 테지만, 장기적으로는 진입 장벽이 낮은 완전 경쟁 시장을 발생하게끔 했고 이는 결국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했어. 단기적으로 북한과의 정치적 프로파간다 대립에서 밀렸을 순 있어도 이를 뚝심 있게 밀어붙인 건 매우 좋은 결단이었어.